2차 대전 혼란한 전투 속 방어의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히틀러의 소방수로 불리며 독일의 우주방어를 책임졌던 사령관 발터 모델. 그는 동쪽에서 몰려오는 소련군에 대항했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서부 전선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연합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철벽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연합국에 포위되고 자신이 범죄 정권에 가담했다는 고백과 함께 독일 듀스부르크 인근 숲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발터 모델이 치렀던 전투와 어떻게 그가 독일 동부전선의 수호자라 불리게 됐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1941년 여름 독일군이 한창 소련으로 진격할 때 모델은 바르바로사 작전에 선봉해서 활약했습니다. 제3기갑사단을 지휘한 모델은 브레스트, 바라노비츠, 로가체프를 돌파하며 승리를 거두었고 7월에는 드니에프르강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때의 공로로 철십자 기사장을 수여받습니다. 1942년 1월 소련군의 반격으로 독일군의 전선이 밀리는 와중 모스크바 북서쪽의 도시 르제프는 여전히 독일군이 장악한 채 전선에서 돌출되어 있었고 소련의 이방 코네프 장군은 돌출부인 레제프를 포위하고자 공세를 가합니다. 르제프의 수비를 맡은 아돌프 슈트라우스는 히틀러에게 후퇴를 요청했지만 히틀러는 그를 해임하고 대신 모델을 제국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모델은 히틀러에게 승리를 장담했고 소련 제39군이 진격해오는 상황에서 반격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기습 공격을 통해 역으로 소련을 포위하고 보급로까지 차단하며 코네프를 성공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때의 화력으로 방어의 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죠. 1943년 동부전선의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련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물자 지원을 받아 강해지고 있었고 독일은 점점 힘이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수뇌부는 강력한 한방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쿠르스크 방면에 소련의 돌출부가 있었는데 만슈타인은 쿠르스크 돌출부에 공격을 가해 소련군을 포위 섬멸하는 성체 작전을 구상했고 모델은 북쪽 공세를 맡았습니다. 그는 방어선을 차례로 돌파하며 진격했지만 소련의 방어는 강했고 결국 전투는 소모전으로 변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공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령부는 작전을 포기하고 후퇴했습니다. 1944년 1월 독일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레닌그라드 방면에서 소련군은 독일군을 돌파하며 북부 집단군은 괴멸위기에 빠져 있었죠. 히틀러는 철수를 건의하던 큐흘러를 해임하고 모델을 북부 집단군 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모델은 소련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검과 방패라는 방어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히틀러가 후퇴를 불허했기 때문에 반격을 전제로 국지적으로 철수한다는 작전이었죠. 모델은 소련군에게 독일군의 5배가 넘는 피해를 주고 레닌그라드에서 철수했고 한터 보탄 라인의 유충지인 나르바와 루가의 방어진지를 건설해 레닌그라드 남쪽을 공고히 했습니다. 모델의 활약으로 북부 전선은 안정화되었고 이 공로로 원수로 진급했습니다. 1944년 3월 북부 전선이 안정되자 이제 남부 전선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남부 집단군 사령관 만슈타인 휘하의 제1기갑군은 소련의 주코프와 코네프의 협공을 받아 포위되어 있었죠. 만슈타인은 히틀러에게 제1기갑군의 후퇴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사령관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모델의 차례입니다. 모델은 만슈타인이 미리 세워둔 계획을 활용해 제1기갑군을 서쪽으로 이동시킨 뒤 제2친위대 기갑군단으로 포위를 풀고 무사히 퇴각에 성공했습니다. 1944년 6월 이제는 중부전선까지 위기에 빠졌습니다. 160만 소련군이 주코프의 지휘하에 바그라티온 작전을 펼칩니다. 사실상 독소전쟁의 쐐기를 박는 공격이었고 에른스트 부슈가 이끄는 중부집단군은 괴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번에도 히틀러는 부슈를 해임하고 모델에게 소방수 역할을 맡겼습니다. 모델은 여러 겹의 방어선을 구축하여 소련군의 진격을 지연시켰고 병력을 끌어모아 성공적으로 폴란드까지 후퇴했습니다. 1944년 8월 동부전선을 구한 영웅 모델은 다이아몬드 고격검 기사 철십자 훈장을 받으며 동부전선의 수호자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독일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6월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은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하며 진격하고 있었고 히틀러의 반격 명령으로 무리하게 공세에 나섰다가 오히려 노르망디 남쪽의 팔레즈에서 패튼과 몽고메리의 병력에 포위되었습니다. 롬멜의 부상으로 서부 전선을 담당한 클루게는 해임되었고 이번에도 모델이 다시 한번 방어를 담당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모델은 어떻게든 히틀러를 설득해 후퇴 허가를 얻어냈고 기갑 전력을 잃는 대신 병사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44년 9월 연합국은 대규모 공수강화 작전인 마켓가든 작전을 펼쳤지만 모델은 공세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거점을 사수하여 연합국을 격퇴하였고 독일을 지켜냈습니다. 1944년 12월
아무리 모델이 활약해도 이미 전쟁은 너무나 기울어져 있습니다. 히틀러는 불리한 판세를 역전하고자 도박수를 던집니다. 바로 아르덴 대공세. 독일에 남아있는 모든 전력을 동원해 서쪽의 연합군을 몰아내려는 작전이었죠. 40만 병력과 1200대의 전차가 모델에게 주어졌습니다. 히틀러는 연합군의 전선을 돌파해 메즈강을 넘어 프랑스 해안까지 도달해 연합군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북쪽부터 포위 격파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1940년 프랑스 침공 당시 펼쳤던 나칠 작전과 동일합니다. 1944년 12월 16일 모델은 4년 전 자신이 통과했던 아르덴 방면에 다시 섰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더 이상 엘랑이 아닙니다. 전투로 단련된 영국과 미군이 모델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연합군의 방어선을 우회하며 진격했지만 결국 미군의 방어를 뚫지 못했고 4년 전 넘었던 메즈강을 이번에는 넘지 못했습니다. 1945년 3월 전쟁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델은 독일의 공업지대 루르를 방어하고 있지만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했던 서부 집단군은 연합군의 진격으로 루르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아직 포위망이 완성되지 않아 남은 기갑으로 포위를 풀고 퇴각하려 했지만 히틀러는 현지 사수를 명령했고 결국 루르는 완전히 포위됩니다. 1945년 4월 15일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모델은 유소년과 노년층으로 구성된 국민 돌격대에게 전역증을 발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서부 집단군은 모델의 명령하에 해산되었고 25만 명의 국민 돌격대와 6만 8천의 일반 군인들이 미군에 항복하며 루르 포위전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모델은 참모들과 함께 루르 남서쪽 뒤스부르크 인근 숲에 숨었습니다. 1945년 4월 21일 부하에게 친필 편지와 결혼 반지를 아내에게 전해달라 부탁하고 참모들이 식량과 탈출로를 찾으러 간 사이 모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델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입니다. 전장에서 모델의 전술적 천재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전쟁의 승패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만약 모델이 없었더라면 독일의 패망은 1년 이상 빨랐을 것입니다. 그는 2차 대전 동안 위기 상황을 안정시키고 불리한 전투에서 효과적인 방어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프로이센 군인이었던 모델은 독일의 영광을 재건하기 위해 나치에 협조했습니다. 모델이 뛰어난 지휘관인 것과 별개로 그의 전쟁 범죄까지 미화되면 안 됩니다. 히틀러의 명령이 잘못된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채 그 명령들을 수행했던 발터 모델. 그는 사망 하루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범죄에 종사해 왔음을 믿게 되었네. 나는 양심적으로 부하들을 이끌었지. 하지만 범죄 정권을 위한 것이었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